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25번째 이야기. 매슈, 퍼프 소매를 고집하다. 매슈는 끔찍한 10분을 보내던 중이었다. 부엌에 들어서자 춥고 우스스한 12월의 저녁의 기운이 감돌았다. 앤이 친구들과 거실에서 요정여왕 연극을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묵직한 장화를 벗으려고 나무통의 한 귀퉁이에 걸터 앉았다. 이내 아이들이 왁자지껄 떠들며 부엌으로 몰려들어왔다. 아이들은 매슈를 보지 못했다. 소심한 매슈는 한 손에는 장화를 들고 다른 손에는 구두 주걱을 든 채 나무통 뒤 어두컴컴한 곳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자와 재킷으로 단장한 채 대사를 외우고 하계에 대해 떠드는 10분 동안 매슈는 그 광경을 몰래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애는 무리 중에 한 명이었고 초롱초롱한 눈빛과 밝은 몸짓으로 아이들 사이에 서 있었다. 하지만 매슈는 애니 친구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존재해서는 안 될 그런 다름이 앤에게서 비춰진다는 사실이 걱정스러웠다. 앤은 밝은 얼굴과 커다랗고 반짝이는 눈망울,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였다. 소심하고 주변 상황에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매슈도 알아차릴 정도였다. 하지만 매슈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다름의 정체는 좀 남다른 것이었다.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아이들이 팔짱을 끼고 얼어붙은 기다란 오솔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앤이 그 후 독서에 여념이 없을 때까지 매슈는 이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마릴라에게 논의할 수 없는 일이었다. 마릴라는 그 차이를 앤이 다른 아이들과 달리 절대 입을 다무는 법이 없다고 빈정될 것이 뻔했다. 이런 답변은 매슈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매슈는 파이프를 입에 문 채 고민을 거듭했고 마릴라는 그 모습을 언짢은 눈초리로 바라봤다. 2시간의 흡연과 깊은 연구 끝에 매슈는 답을 알아차렸다. 앤이 다른 아이들과 달랐던 점은 바로 옷차림이었다. 생각을 거듭할수록 확신이 들었다. 앤은 다른 여자아이들처럼 옷을 잘 입어본 적이 없었다. 초록 지붕집에 온 이후에도 마릴라는 단조롭고도 칙칙한 옷들만 만들어주었고 모양새도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그건 옷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앤의 소매는 다른 여자아이들의 옷소매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그날 저녁에 보았던 아이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다. 저마다 붉거나 푸르거나 분홍빛 혹은 흰 소매의 옷을 입고 있었다. 마릴라는 왜 항상 앤에게 밋밋하고 단조로운 옷들만 입혔을까? 물론 앤의 옷차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다. 마릴라는 무엇이 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인지 알고 있었고 앤의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다. 분명 마릴라만의 현명한 뜻이 담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애나 베리가 항상 입고 다니는 것처럼 앤도 예쁜 옷 한 벌쯤 갖는 것도 나쁠 것이 없지 않은가? 매슈는 앤에게 옷 한 벌을 선물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불필요한 반대에 직면하고 싶지는 않았다. 다행히 2주 후면 크리스마스이다. 매슈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담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마릴라는 같은 시간 집의 문이란 문은 모조리 열고 환기를 시켰다. 바로 다음 날 저녁
매슈는 앤의 옷을 사러 카모디에 갔다. 힘든 일일수록 빨리 해치우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물론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매슈가 사는 물건이야 매번 뻔했고 흥정을 잘하는 편도 아니었다. 그래도 여자아이의 옷을 사러 가면 점원이 도와주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다. 한참을 고심한 끝에 매슈는 윌리엄 블레어 상점이 아닌 세뮤얼 로슨 상점으로 가기로 했다. 사실 커스버튼에는 윌리엄 블레어 상점만을 줄곧 이용해왔다. 그건 장로교회에 나가고 보수당에 투표를 던지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윌리엄 블레어의 두 딸이 손님을 맞는 경우가 많아서 매슈는 그 점이 끔찍이도 싫었다. 살 것이 분명하여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이번에는 설명과 상담이 필요하지 않은가? 매슈는 남자 점원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세뮤얼이나 그의 아들이 있을 로슨 상점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앞불사. 최근에 세뮤얼 상점이 사업을 확장하느라 여자 점원을 고용했나 보다. 매슈는 이를 미처 알지 못했다. 세뮤얼 부인의 조카가 여자 점원이었는데 매우 명랑한 아가씨로 머리를 볼록하게 커다랗게 부풀려 올린 모습을 하고 있었다. 커다란 갈색 눈을 굴리면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매슈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옷차림도 세련되었고 팔에는 팔찌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는데 그녀가 손목을 움직일 때마다 번쩍이며 소리를 냈다. 매슈는 그녀를 보자마자 당황했고 팔찌들이 그를 더욱 혼란에 빠뜨렸다. 뭘 도와드릴까요, 커스버트 씨? 루실라 해리스는 두 손으로 카운터를 두드리며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혹시 정원용 갈퀴가 있습니까? 매슈는 말을 더듬었다. 해리스는 조금 놀란 눈치였다. 그럴 수밖에. 12월 중순에 정원용 괄키가 웬 말인가? 한두 개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2층 장비도구 창고에 있어요. 가서 찾아볼게요.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슈는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했었다. 해리스는 갈퀴를 가져다 주며 밝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더 필요한 건 없으신가요? 매슈는 용기 내어 답했다. 그리 말씀하시니 건조 씨가 좀 필요합니다. 해리스도 매슈 커스버트가 유별나다는 말은 익히 들어왔다. 이제 그녀는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건초 씨는 봄에만 팔아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녀가 우아하게 말했다. 물론 그렇겠네요. 마음이 상한 매슈는 말을 더듬으며 갈퀴를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문 앞에 이르러서야 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처량하게 다시 돌아왔다. 해리스가 거스름돈을 세는 동안 매슈는 젖먹던 힘까지 다해 입을 열었다. 저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게 혹시 설탕 좀 있습니까? 흰 설탕으로 드릴까요? 흑설탕으로 드릴까요? 해리스가 참을성 있게 물었다. 흑설탕이요. 매슈는 기진맥진하고 말았다. 정이 한 통이 있어요. 지금은 한 종류만 있네요. 해리스가 팔찌를 흔들며 말했다. 저 그럼 20파운드만 사겠습니다.
매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매슈는 집에 절반쯤 왔을 때가 되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끔찍한 경험이었지만 평소에 안 다니던 상점에 가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집에 도착해서는 장비 창고에 갈 길을 숨겨두고 마릴라에게 설탕만 가져다 주었다. 마릴라가 소리쳤다. 흑설탕이라뇨? 그리고 왜 이렇게 많이 산 거예요? 일꾼들에게 줄 수프를 끓일 때나 검은 과일 케이크를 만들 때 말고는 흑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요. 제리도 이제 가구 없고 케이크도 안 만드는데 뭐하러 이렇게나 많이 샀어요. 게다가 거칠고 두꺼운 것 좀 봐. 윌리엄 블레어 상점에서는 이런 걸 취급하지 않을 텐데. 그게 언젠가 쓸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 매슈는 이 상황을 빠져나갈 그럴듯한 변명을 둘러댔다. 매슈는 이런 문제라면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지만 마릴라는 배제 대상이었다. 그녀라면 매슈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고도 남을 것이 뻔했다. 그러면 남은 건 린드 부인뿐이었다. 에이버니에서 매슈가 부탁을 할 수 있는 여인이라고는 그녀뿐이 없지 않은가. 매슈는 곧장 린드 부인을 찾아갔고 인심 좋은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는 매슈의 청을 흔쾌히 들어주었다. 앤에게 줄 옷감을 골라달라는 말인 거죠?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내일 카모디에 가서 골라볼게요. 특별히 생각해 놓은 디자인이라도 있는 건가요? 없으면 제가 알아서 하고요. 제 생각엔 고급스러운 갈색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윌리엄 블레어 상점에 예쁜 글로리아 옷감이 새로 들어왔거든요. 옷도 제가 만드는 것이 좋겠죠? 마릴라가 만들다가는 앤을 깜짝 놀래켜 주기도 전에 아이가 눈치챌 게 뻔하니까요. 제가 하도록 할게요. 아니요, 전혀 힘들 것 없어요. 전 바느질이 즐거운걸요. 제 조카인 제니 길리스에게 알맞도록 만들게요. 두 아이는 한 콩깍지에 든 콩들처럼 체구가 똑같거든요. 매슈가 말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에는 소매가 예전하고는 조금 다르던데요. 제가 너무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요즘에 유행하는 것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린드 부인이 대답했다. 소매가 봉긋한 퍼프 말씀이시죠? 네, 그럴게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요, 매슈. 아주 최신 유행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매슈가 돌아간 후 린드 부인은 혼잣말로 중얼댔다. 그 불쌍한 어린 것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옷을 입게 된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솔직히 마릴라가 앤에게 옷을 입히는 걸 보면 정말 가관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2번이라도 충고해주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지. 마릴라는 조언이라는 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노처녀가 나보다 아이를 더 잘 키운다고 생각하거든. 항상 그런 식이야. 하지만 애를 키워본 사람들은 알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빠른 길은 없다는 걸 말이야. 애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단순할 거라고 생각하지. 숫자를 공식에 넣으면 마치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아이들이란 수학 공식과는 다른 거라고. 마릴라 커스버트는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옷을 입히면 아이가 소박해질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질투심과 불만만 조장하는 꼴이라고. 애닌들 모르겠어? 자신의 옷차림이 친구들과 다르다는 걸 말이야. 심지어 매슈도 알아봤는데 그 양반은 60년 만에 드디어 잠에서 깨어난 거라고. 마릴라는 그 후 2주 동안 매슈가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하지만 크리스 이브 날이 될 때까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마릴라가 옷을 지으면 애니 눈치를 챌까봐 걱정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들어 왔다는 린드 부인의 해명도 믿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내색은 하지 않았다. 마릴라는 퉁명스럽지만 차분하게 말했다. 이게 지난 2주 동안 메쉬 오라버니를 꿍꿍이가 있는 듯한 얼굴로 만든 바로 그것이군요. 혼자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건 눈치챘어요. 전 앤에게 옷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가을에 3벌이나 만들어줬다고요. 따뜻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옷들로 말이죠. 그 이상은 사치라고 생각해요. 그 소매에 달린 옷감만으로도 옷 한 벌은 더 지을 수 있겠네요. 앤의 허영심만 부추기는 꼴이라고요. 그렇잖아도 공작새처럼 잔뜩 들떠있는 아이인데. 어쨌거나 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처음에 퍼프 소매에 대해 말을 꺼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 후론 더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요. 요즘 퍼프 소매가 갈수록 부풀어나고 우스꽝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무슨 풍선도 아니고. 내년에 저걸 입는 사람들은 문을 지나갈 때 몸을 옆으로 돌려서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크리스마스 아침은 흰 눈이 쌓여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 해의 12월은 따뜻해서 사람들은 그린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밤새 눈이 소복하게 내려 에이버니는 딴 세상이 되어버렸다. 애는 행복에 가득한 눈망울로 꽁꽁 얼어붙은 다락방의 창문을 통해 밖을 살포시 내다보았다. 유령의 숲의 전나무들은 하얀 깃털로 뒤덮여 아름다운 자태를 뽐냈다. 자작나무와 벚나무들은 진주를 들은 것만 같았다. 갈아놓은 밭에는 하얀 잔물결이 일렁이는 듯했고 상쾌하고 짜릿한 공기가 고상함을 더했다. 계단을 내려오며 흥얼대는 앤의 노랫소리가 초록 지붕집에 울려 퍼졌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마릴라 아주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메시 아저씨. 정말 멋진 성탄절이지 않나요? 흰눈이 내려서 정말 기뻐요. 눈이 내리지 않는 성탄절은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린 크리스마스가 싫어요. 사실 초록빛깔도 전혀 아니잖아요. 그저 우중충한 갈색과 잿빛뿐인걸요. 사람들이 왜 그린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건가요? 메쉬 아저씨, 이거 제 것인가요? 메쉬는 마릴라의 눈치를 살피며 종이 포장지를 살포시 벗겨 드레스를 펼쳤다. 마릴라는 짐짓 모르는 척 차 주전자를 채우고 있었지만 이 흥미진진한 광경을 곁눈질로 살피고 있었다. 애는 드레스를 꺼내더니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 이렇게나 아름답다니. 정말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갈색 글로리아 옷감이에요. 비단결 같아요. 치마는 주름이 잡혔고 프릴이 달려 있었다. 목 주변에는 요즘 최신 유행인 하늘거리는 레이스 러프를 단 핀턱 주름이 섬세하게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은 바로 소매였다. 팔꿈치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는 두 겹으로 부풀려져 있었고 갈색 실크 리본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매슈가 수줍게 말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앤, 왜 그러니? 마음에 안 드니? 앤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앤은 의자 위에 옷을 올려두고는 손뼉을 쳤다. 너무 완벽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소매를 보세요. 제가 꿈꾸는 것만 같아요. 마릴라가 앤의 말을 막아섰다.
자, 됐으니 이제 아침 먹자. 분명히 말하지만 난 네가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쉬 오라버니가 선물한 것이니 잘 간직하도록 해. 린드 부인이 너 주라며 머리 리본도 두고 가셨다. 갈색이니까 드레스와 잘 어울릴 거다. 자, 이제 와서 앉자. 애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침을 먹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흥분되는 순간에 아침 식사라니. 김이 새는 것 같아서요. 눈으로 드레스를 즐기는 편이 더 나아요. 퍼프 소매가 아직도 유행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퍼프 소매를 입어보기도 전에 유행이 지나가 버리면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족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리본까지 챙겨주시니 린드 아주머니도 너무 좋아요. 전 앞으로 정말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럴 때마다 제가 모범생이 아니라서 너무 속상해요. 하지만 항상 앞으로는 꼭 되어야지 마음먹죠. 물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오면 또 결심했던 걸 저버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볼게요. 평범한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다이애나가 보였다. 진홍색의 코트를 입고 새하얀 통나무 다리를 총총 걸음으로 건너고 있었다. 애는 다이애나를 만나러 쏜살같이 비탈길을 내려갔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애나. 정말 멋진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 난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매슈 아저씨가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를 선물해 주셨는데 글쎄 소매가 어마어마한 거 있지. 난 그렇게 예쁜 건 처음 봤어. 다이애나가 숨을 가쁘게 고르며 말했다.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여기 이 상자. 조세핀 할머니가 큰 상자 안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보내셨거든. 그런데 네 것도 있어. 원래는 어젯밤에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걸 받았을 무렵에는 이미 어두워졌거든. 해가 지면 유령의 숲을 지나는 게 꺼림칙해. 애는 상자를 열고 안을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먼저 꼬마 소녀 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가 보였다. 그런 다음 앞코에 구슬이 달리고 새튼 리본과 반짝이는 버클이 달린 슬리퍼 한 켤레가 나왔다. 오, 다이애나, 이건 너무 가분해. 정말 꿈꾸는 기분이야. 다이애나가 말했다. 난 운명이라고 생각하는데 넌 이제 루비의 슬리퍼를 안 빌려도 돼. 얼마나 큰 축복이니. 그 애는 네 발보다 두 치수는 더 크잖아. 요정이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닌다는 건 끔찍해. 조시파이가 좋아할 거야. 그런데 있지. 롭 라이트가 어젯밤에 연습 끝나고 거티파이랑 집에 같이 갔대. 너 그 얘기 들었어? 그날 에이번리 학생들은 모두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강당은 예쁘게 장식되었고 마지막 리허설도 마쳤다. 학예회는 그날 저녁에 있었는데 대성공이었다. 작은 강당이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고 출연자들은 모두 훌륭히 저마다의 배역을 소화했다. 하지만 돋보인 건 당연히 앤이었다. 질투 많은 조시파이마저도 이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학예회가 끝나고 다이애나와 함께 별이 반짝이는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앤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멋진 밤이지 않았니? 다이애나는 현실주의자였다. 응, 모든 게 순조로웠지. 적어도 우리가 10달러는 벌어들였을 거라고. 그런데 앨런 목사님이 샬롯타운 신문에 오늘 일을 기사로 써서 보내실 거래. 와, 그럼 우리 이름이 신문에 실리는 거야? 생각만 해도 흥분돼. 너의 단독 공연은 최고로 멋졌어, 다이애나. 너가 앙코르를 받았을 땐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바로 내 단짝 친구라니. 이렇게 중얼거렸다니까. 너가 읊은 대사야말로 최고였지. 특히 그 슬픈 구절은 정말 멋졌어. 내가 얼마나 떨렸는지 아니? 앨런 목사님이 내 이름을 호명했을 때 어떻게 무대에 올라갔는지 기억도 안 나. 수백만 개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아서 어찌나 무섭던지. 순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니까. 그래서 난 퍼프 소매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지. 퍼프 소매 때문이라도 꼭 잘해야 한다고 다짐했어. 그래서 시작했지. 내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부터 들려오는 듯했어. 앵무새가 된 기분이랄까? 다락방에서 연습을 자주 해둔 건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해. 안 그랬으면 이번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을 거야. 내 신음소리는 괜찮았어? 다이애나가 확신에 찬 듯 대답했다. 물론이지. 너의 신음소리는 정말 사랑스러웠어. 자리에 앉을 때 술론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시는 걸 봤어. 누군가의 가슴을 울렸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야. 학예에 참가하는 건 너무 좋지 않니? 잊지 못할 것 같아. 다이애나가 물었다. 남자아이들도 잘하지 않았어? 길버트 블라이스는 정말 멋졌어. 난 너가 길버트에게 너무 못되게 대하는 게 아닌가 싶어.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 너가 요정여왕 공연을 끝내고 무대에서 내려올 때 네 화관에서 장미꽃이 하나 떨어졌었어. 그걸 길버트가 주워서 가슴 주머니에 꽂더라고. 정말이야. 넌 낭만적인 걸 좋아하니까 당연히 이건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애는 무관심한 듯 말했다. 그 아이가 뭘 하든 내 알 바 아니야. 그 아이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간 낭비라고. 그날 밤 마릴라와 매쉬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학예에 다녀왔다. 앤을 재운 뒤 두 사람은 한동안 부엌의 하롯가에 앉아 있었다. 앤이 가장 잘한 것 같아. 매슈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마릴라가 인정했다. 네, 괜찮게 하더라고요. 영리한 아이잖아요. 오늘 정말 예쁘기도 했고요. 지금껏 공연이라면 늘 거부감이 있었는데 꼭 그렇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오늘 앤이 사랑스러웠어요. 물론 그런 말을 앤에게 해줄 생각은 없지만. 넌 앤이 2층으로 올라가기 전에 말해줬는데 정말 자랑스러웠다고 말이야. 마릴라, 앞으로 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봐야겠어. 에이버니 학교 수업만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해도 될 것 같아요. 3월이 되면 고작 13살이 되는 아이예요. 물론 오늘 밤에 보니 이제 숙녀가 다 되었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요. 린드 부인이 드레스를 길게 만들어줘서 그랬는지 앤이 키도 커 보이더라고요. 아이가 빨리 배우는 편이니 나중에 킨스 아카데미에 보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1, 2년 안에 그 이야기를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문제는 미리 생각해서 나쁠 것도 없지 않니? 생각을 많이 할수록 좋은 일이잖아.